지금부터는 ISO 262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ACL Automotive Safety Integrity 레벨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ACL은 기본적으로 자동차 시스템의 안전 요구사항을 평가하고 분류하는 위험 등급 체계입니다. 얼마나 위험한지에 대해서 분류하는 체계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이 등급은 시스템의 위험 요소를 파악해서 그 위험 요소가 인명에 미치는 영향을 기준으로 분류됩니다. ACL의 목적은 자동차 시스템의 잠재적인 위험 요소를 평가하고 위험 수준에 따라 적절한 조치가 취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ACL 등급이 높을수록 더 강력하고 더 엄격한 개발 방법이 요구됩니다. 자, ACL 레벨은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퀄리티 매니지먼트 QM 등급부터 시작해서 ACL D 등급까지 5등급으로 나눠지고 있습니다. QM은 거의 안전성과 무관한 고장이라 할 수 있는 것이죠. 이를테면 자동차 오디오의 펠류, 이런 것들은 어떤 인명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ACL A는 비교적 낮은 위험성을 가진 오류를 가리키는 것인데요. 이를테면 실내 조명의 어떤 멜펑션, 오작동을 예로 들 수 있겠습니다. ACL B는 중간 수준의 위협인데, 예를 들어 특정 조건에서 ABS 오작동을 예로 들 수 있겠습니다. ACL C는 비교적 높은 수준의 어떤 오류를 가리키는데, 어떤 갑작스러운 엔진 정지가 하나의 예가 될 수 있죠. 또한 ACL D등급은 가장 임팩트가 큰, 실제로 안전성에 위협이 되는, 생명에 위협이 되는 그러한 수준의 위험령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브레이크나 어떤 조향장치의 결함 혹은 어떤 실패가 예가 될 수 있겠습니다. ACL이 중요한 이유는 위험 등급에 따라서 안전 요구사항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위험 등급이 높을수록 더 많은 안전 요구사항이 부여가 되고 더 많은 철저한 검증, 철저한 구현이 요구된다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ACL은 자동차 시스템의 위험 수준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QM에서 ACL D등급까지 5단계로 분류됩니다. 위험이 심각할수록 더 강력한 안전 조치가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차량의 안전성을 극대화하고 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제 ACL의 결정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ACL은 하라, 해저드 어널리시스 리스크 어세스먼트의 기법을 사용하여 평가됩니다.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요소를 고려하여 ACL 등급을 결정합니다. 첫 번째로 시비어리티, 심각도입니다. S로 표시되고 있죠. 사고 발생 시 얼마나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것인가에 따라서 S0부터 S3까지 나눠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exposure, 발생 가능성입니다. 특정 위험이 얼마나 자주 발생하는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E0부터 E4까지 나눠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controllability, 제어 가능성입니다. C로 대표되고 있죠. 운전자가 얼마나 이 위험을 쉽게 제어할 수 있는지에 따라서 C0부터 C3까지 나눠지게 됩니다. S0면 안전에 영향이 거의 없는 것이고 S3면 생명을 위협하는 위험입니다. E0면 매우 드물게 발생하는 것이죠. E4면 거의 항상 발생하는 그러한 오류가 되겠습니다. C0는 운전자가 쉽게 제어 가능한 그러한 위험을 가리키는 것이고요. C3면 운전자가 거의 제어가 불가능한 그러한 위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즉, 심각도, 발생 가능성, 제어 가능성을 조합하여 ACL 등급을 결정하게 되는데, 즉 위험이 심각할수록, 자주 발생할수록 운전자가
제어하기 어려울수록 높은 등급의 AC를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를테면 고속 주행 중에 브레이크의 페일리어를 생각해 볼까요? 이것은 치명적인 부상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심각도는 3으로 할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비교적 자주 발생할 가능성이 있죠. 따라서 어떤 발생 가능성은 3으로 할당할 수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는 드라이버가 브레이크를 거의 제어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제어 가능성은 C로 할당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S가 3이고 E가 3이고 C가 3 모두 3일 때 오른쪽 테이블에서 S가 3인 경우, E가 3인 경우, 또 C가 3인 경우를 찾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자, ACL 등급을 C 등급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아래에 파워 윈도우 멜펑션 역시 여러분께서 추론해 보실 수 있겠죠.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ACL 등급 결정 방식은 첫째, 위험의 심각도, 둘째, 발생 가능성, 셋째, 운전자 제어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결정합니다. 위험이 크고 발생 가능성이 높으며 통제하기 어려울수록 높은 등급의 ACL 등급을 받게 됩니다. 이러한 ACL 결정 과정을 통해서 자동차 시스템이 예기치 못한 위험에도 안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장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ACL 등급에 따라서 소프트웨어 개발이나 검증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그림에서는 QM부터 시작해서 ACL D등급까지 안전 메커니즘, 개발 모델, 코딩 표준, 오류 처리에 이르는 다양한 방법들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안전 메커니즘의 경우 QM 등급은 아무것도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떠한 기능도 요구하고 있지 않죠. ACL A부터 C까지는 기본적인 오류 감지, 모니터링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ACL C 등급부터는 키 펑션에 대한 리던던시, 이중화를 요구하고 있고 ACL D등급이라면 풀 리던던시, 모든 경우에 이중화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페일세이프 메커니즘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개발 모델의 경우 QM 등급이라면 일반적인 애자일이나 워터풀 모델로 충분하지만 ACL B등급부터는 V 모델이 필수적입니다. 더 나아가서 ACL D등급에서는 V 모델에 더한 For Method, 경영 명세, 검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코딩 표준의 경우 미스라 C가 사용되거나 혹은 요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미스라 C는 기본적으로 C 코딩에 대한 표준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분사나 혹은 세이프티 크리티컬을 위한 코딩 가이드라인을 미스라 C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미스라 C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자동차 혹은 국방 소프트웨어의 안전성을 보장하는 코딩 가이드라인입니다. 따라서 코딩할 때 이러한 규칙을 준수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 그림에서 보시듯이 미스라 C는 QM 등급에서는 요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ACL B부터는 추천이 되고 있고 C나 D 등급에서는 아주 엄격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오류 처리의 경우 QM부터 ACL A는 기본적인 오류 감지나 예외 처리를 요구하고 있지만 ACL B나 D 등급에서는 시스템 수준의 결함 허용 혹은 자가 진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ACL D에서는 완전한 오류 감지 혹은 복구 시스템들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ACL 등급이 높을수록
더 엄격한 안전 메커니즘, 개발 프로세스, 코딩 표준, 오류, 처리 방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요구사항을 적용함으로써 보다 안전한 자동차 시스템을 개발할 수 있게 됩니다. ACL 등급은 실제 소프트웨어를 검증하거나 테스팅할 때에도 적용됩니다. 이 슬라이드에서는 실제로 ACL이 어떻게 검증이나 테스팅을 달라지게 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ACL이 더 높을수록 더 엄격한 테스트 검증 절차가 요구됩니다. 이 슬라이드에서 왼편에서는 다양한 검증, 테스팅 방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듈 각각을 테스트하는 유닛 테스트, 그리고 코드에 대한 전반적인 화이트박스를 얘기하는 코드 커버리지, 그리고 코드를 수행하지 않고 검증하는 스태틱 애널리시스, 그리고 어떤 폴트 인젝션에서 어떻게 시스템이 반응하는지를 보는 폴트 인젝션, 실제로 하드웨어를 걸어놓고 하는 하드웨어 인도 룩 테스팅, 그리고 엄격한 검증 기법에 따라 로직처럼 엄격한 수학적인 방법으로 검증하는 베리피케이션, 다양한 베리피케이션과 테스팅 방법을 우리는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ACL 등급 QM부터 ACL D등급에 따라서 이러한 방법이 요구되거나 요구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유닛 테스팅의 경우에는 대부분 ACL A부터 D등급까지 모두 요구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QM에서는 굳이 유닛 테스트까지 필요 없다는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코드 커버러지의 경우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스테이트먼트 커버러지, 브랜치 커버러지, MCDC 커버러지, 자, 오른쪽으로 갈수록 더 엄격하고 철저한 테스팅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QM 등급에서는 그런 것들을 요구하고 있지 않죠? 기본적인 것으로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ACL D등급에서는 MCDC와 더불어서 For Verification, 실제 특정한 컴포넌트에 대한 경영 검증, 실제로 오류가 없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또 어떤 버퍼 오버플로우와 같은 오류를 코드를 실행하지 않고도 검증할 수 있는 스태틱 코드 애널리시스 방법 역시 자, QM 등급에서는 옵셔널하게 사용할 수도 있고 사용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ACL D등급에서는 완전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폴트 인젝션 테스팅 역시 자, ACL E등급부터 요구되고 있죠. 베이직으로 사용되거나 혹은 ACL C등급에서는 폴트 인젝션 테스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ACL 등급이 높아질수록 더 엄격한 코드 검증, 테스트가 요구되며 하드웨어 응답 테스트, 결합 주입 테스트, 경영 검증과 같은 고급 기법이 추가적으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고장 원인을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폴트 트리 애널리시스 고장 수목 분석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FTA, 폴트 트리 애널리시스는 시스템 고장의 원인을 분석하는 방법으로 어떤 문제가 발생했는가, 그 원인이 무엇인가의 흐름으로 진행되는 하향식 분석 기법입니다. 논리적인 트리 구조를 사용하기 때문에 원인과 그리고 결과 간의 관계를 시각적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또한 AND나 OR 게이트를 활용하여 원인 간의 관계 역시 시각적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동차 시스템, 항공우주, 원자력 발전소, 의료기기와 같은 안전필수 시스템의 신뢰성 평가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고장 수목 분석 방법의 주요 특징을 보면 우선 연역적 분석, 디덕티브 어프로치입니다. 시스템의 고장에서 출발하여 원인을 단계적으로
추적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차량이 급정거하지 못했다라는 어떠한 페일리어가 발생했을 때 그 원인이 무엇인가? 이를테면 브레이크 시스템의 문제인가? 센서의 오류인가? 등으로 해서 탑 이벤트로부터 실제 그 문제를 일으킨 원인을 한 단계별로 분석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그래피컬 레프레젠테이션입니다. AND나 OR 게이트, 논리 게이트를 사용하여 원인 간의 관계를 시각적으로 모델링합니다. 따라서 복잡한 시스템 고장을 쉽게 분석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위험 평가 도구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고장 원인을 우선순위로 분석하여 예방 전략을 수립하게 합니다. 예를 들어 브레이크 센서 오작동이 가장 위험한 원인이라면 센서 이중화를 적용하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떠한 failure가 발생했을 때 그 원인을 찾아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하는 굉장히 중요한 도구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시는 것처럼 ISO 26262, IEC 61508, 그리고 밀 스탠다드 882와 같은 다양한 국제 안전 표준에서 분석 기법으로 실제로 원인을 찾는 분석 기법으로 권장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에서 우리가 배운 하라와 FTA와는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하라는 앞에서 배운 것처럼 ISO 26262에서 정의하는 위험 분석 기법으로 차량 시스템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정량적으로 평가하고 ACL 등급을 결정하는 과정입니다. 하지만 FTA, Fault Tree Analysis는 기본적으로 원인을 찾는 어떠한 failure 발생했을 때 그 원인을 찾아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그 위험을 줄이기 위한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하라에서 위험을 식별하면 이를 해결하기 위해 FTA를 활용한 문제의 근본 원인을 분석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 하라에서 브레이크 시스템 고장이 중요한 위험 요소로 평가되었다면 FTA를 통해서 이 고장이 발생하는 원인을 논리적으로 분석할 수 있습니다. 브레이크 시스템 고장이 센서 오류인지 전자제어 장치의 결함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각 원인을 해결하기 위해 설계 개선 혹은 예방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또한 FTA를 통해서는 FTA를 수행한 후 발견된 고장 원인이 하라의 위험 분석에 추가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FTA에서 센서 오작동이 브레이크 시스템 고장의 주요 원인으로 확인되었다면 하라에서 센서 관련 리스크를 새롭게 평가하고 ACL 등급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FTA에서 어떠한 오류의 원인을 발견했으면 이전에 하라에 적용되고 있지 않은 그러한 컴포넌트라면 하라를 적용시킬 수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하라와 FTA는 서로 상호 보완적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라는 위험을 정량적으로 평가하고 AC를 결정하고 시스템의 안전 요구사항을 충족하도록 유도하는 반면 FTA는 하라에서 식별한 위험을 근본적으로 분석하여 고장 원인을 파악하고 해결책을 마련합니다. 이 두 기법을 함께 사용하면 자동차의 안전성을 극대화하고 위험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하라는 무엇이 위험한가를 파악하는 것이고 FTA는 그러면 그 위험이 왜 발생했는지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초점을 맞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FTA의 실제 예를 통해서 그 사용을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FTA의 기본 구조는 탑 이벤트, 그리고 중간 이벤트, 인터미디엇 이벤트, 베이직 이벤트, 그리고 로직 게이트로 구성됩니다. 탑 이벤트는 최상위 이벤트로서 분석 대상이 되는 우리가 관찰할 수 있는 시스템 고장입니다. 이를테면 이 그림에서는 차량이 장애인과 충돌했죠. 자, 이제 우리는 중간 이벤트를 통해서 이 차량 충돌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분석할 수 있습니다. 중간 이벤트는, 인터미디엇 이벤트는 최상위 고장으로 이어지는 주요 실패 원인을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 차가 어떠한 오브젝트, 대상에 충돌했다 하면 이것이 운전자의 어떤 실수인지 혹은 차량의 실수인지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동시에 일어날 수 있는 것이죠. 따라서 엔드 게이트는 두 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했을 때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자, 베이직 이벤트는 최종적으로 고장의 원인이 되는 그러한 고장 원인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센서 고장, 혹은 운전자의 졸음, 브레이크 성능의 저하, 그런 것들이 기본 이벤트, 베이직 이벤트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중간에 논리 게이트, 엔드 게이트나 오화 게이트를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고장 요소 간의 관계를 설명합니다. 엔드 게이트는 모든 조건이 충족될 때 생기는 사고를 가리키는 것이고, 오화 게이트는 한 가지 이상이 원인이 될 때 상위에 있는 어떤 이벤트가 발생한다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자동차가 어떤 오브젝트에 추돌하는 것은 드라이버가 어떠한 대상을 보지 못하는 경우와 차가 브레이크, 제동을 실패했을 때 모두 이 두 조건이 만족했을 때 발생하게 됩니다. 하지만 드라이버가 어떤 오브젝트를 보지 못하는 경우라면 세 가지 경우의 원인으로 분석할 수 있습니다. 세 가지 하나만 발생하더라도 이러한 것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죠. 이를테면 어떠한 물체가 코너에 있다든가 운전자가 음주했다든가 할 때 드라이버가 어떤 오브젝트를 볼 수 없는 것이죠. 이렇게 논리 게이트는 고장 요소 간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FTA는 이렇게 시스템 고장을 논리적으로 분석하고 최종적으로 고장 원인이 무엇인지를 추적하여 해결책을 마련할 수 있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마지막으로 FTA를 어떻게 수행하는지 그 단계를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탑 이벤트를 설정하게 됩니다. 분석할 시스템의 고장을 결정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어떠한 고장을 분석할 것인지를 결정합니다. 예를 들어 브레이크 시스템이 고장으로 인해 차량 충돌이 발생했다가 이해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간 이벤트를 식별할 수 있습니다. 최상위로 이루어지는 주요 실패 원인을 찾는 것이죠. 예를 들어 운전자가 장애물을 인지하지 못함, 혹은 앞서 본 것처럼 차량이 제동하지 못함이 중간 이벤트가 될 수 있습니다. 기본 이벤트를 도출해야 되는데 그 다음 단계로 우리는 기본 이벤트를 도출하는데 가장 근본 원인이 되는 원인을 분석할 수 있습니다. 센서 오작동이라든가 운전자의 졸음, 브레이크 성능의 저하가 이해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논리 게이트를 활용하여 각각의 원인 간의 관계를 논리적으로 표현하게 됩니다. 엔드 게이트는 모든 요인이 동시에 발생해야만 상위 이벤트가 발생하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고, 오화 게이트는 하나의 원인만으로 그 상위 이벤트가 발생하는 경우를 가리킵니다. 그 다음 단계는
위험 분석 단계입니다. 각 요소의 고장 확률과 중요도를 평가하여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식별하게 됩니다. 앞서 우리가 기본 이벤트를 도출했죠. 예를 들면 센서 오작동, 운전자의 졸음, 브레이크의 성능의 저하. 자, 이런 것들을 따져서 발생할 확률과 중요도를 평가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센서 오류가 발생할 확률이 높을 경우 이를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위험 완화와 해결책을 설계할 수 있겠습니다. 이중화, 오류 감시, 페일세이프 설계를 통해 위험을 줄일 수 있고, 앞서 언급한 예에서는 센서 이중화, 자동 브레이크 시스템 추가, 경고 알림 시스템 강화 등이 여기에 해당될 수 있겠습니다. 정리하자면 FTA 수행 과정은 우선 최상의 고장을 정의하고 중간 원인을 분석한 다음에 기본 원인을 찾아내게 됩니다. 논리 게이트를 통해서 기본 원인들의 혹은 중간 원인들의 관계를 설정을 하고 다음으로 원인의 위험성을 평가합니다. 마지막으로 위험을 줄이기 위한 해결책을 설계합니다. 이를 통해 FTA는 시스템의 신뢰성을 높이고 예상치 못한 고장을 예방하는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위험 기반 소프트웨어 개발의 핵심 개념과 원칙을 배웠습니다. 특히 자동차 기능 안전 ISO 262를 예로 들어 위험 분석, ACL 분류 기준, FTA와 같은 안전성 평가 기법과 프로세스를 이해하였으며 소프트웨어 검증 및 유지 보수의 중요성을 살펴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강의에서 다룬 주요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선 위험 기반 접근법이란 위험을 조기에 식별하고 평가하고 완화하는 기법, 프로세스를 가리킵니다. 위험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다 보면 안전하고 신뢰성 높은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안전 필수 시스템을 정의해 보았죠. 안전 필수 시스템은 고장이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을 가리킵니다. 예를 들어 의료기기, 자율주행 시스템은 실제 사람의 생명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이러한 시스템들을 안전 필수 시스템, 세이프티 크리티컬 시스템으로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우리는 ISO 26262와 기능 안전에 대해서 공부하였습니다. ISO 26262는 자동차 시스템의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한 국제 표준으로 자동차 전자 시스템이 고장 발생 시에도 안전하게 유지하도록 설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펑셔널 세이프티는 이러한 안전 필수 시스템의 안전 목표를 설정하고 또한 안전성 요구 사항을 정의하는 그러한 전체 활동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ACL은 무엇입니까? ACL, Automotive Safety Integrity Level, 자동차 안전성 무결성 수준은 기본적으로 각 등급에 따라 필요한 안전 대책과 검증 방법을 다르게 하기 위해서 위험성을 평가하고 컴포넌트에 대한 위험 수준을 정의하는 걸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라, 위험 분석과 평가는 시스템의 잠재적인 위험을 분석하고 발생 가능성, 그 영향을 평가하여 ACL 등급을 결정하는 단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어떤 위험이 치명적인지를 파악하고 적절한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또한 FTA를 고려하였죠. FTA, 고장 수목 분석, 폴드 트리 어널리시스는 시스템 고장의 근본 원인을 분석하는 탑다운 분석 방법입니다. AND나 OR 게이트를 통하여 고장 발생 원인 간의 관계를 시각적으로 모델링할 수 있으며 위험 완화 전략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프트웨어 검증 테스트에 대한 얘기를 했었죠. 안전 필수 소프트웨어는 엄격한 검증이 필수입니다. 이를테면 단위 테스트,
결함 주입 테스트, 그리고 정적 코드 분석, 하드웨어 언더 루프 테스팅 등이 이러한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소프트웨어 검증 테스트 방법일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기능 안전 설계 원칙을 공부하였죠. 시스템이 고장 발생하더라도 안전하게 작동하도록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중화 설계, 페일 세이프티 설계, 오류 감지,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시스템이 예상치 못한 오류를 만났을 때에도 정상적으로 동작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ISO 26262의 안전수명 주기를 고려했습니다. 이러한 개발 방법을 통해서 우리는 안전성을 분석하고 또 위험을 미리 감지하며 또 어떠한 기능 안전, 실제 설계 안전들을 요구할 수 있으며 또한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를 안전하게 개발할 수 있는 어떤 프로세스를 통해서 실제 시스템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속적인 위험 모니터링, 유지 보수를 통해서 지속적인 위험 관리를 할 수 있겠죠. 이를테면 오버 디 에어 업데이트를 통해서 새로운 위험을 줄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신뢰성과 규정 준수를 보장할 수 있습니다. 이번 강의를 통해 우리는 안전 필수 시스템의 위험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관리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ISO 26262, 파라, ASIL, FTA 등의 방법론을 활용하면 예상치 못한 결함으로부터 시스템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소프트웨어 안전성은 한 번 검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위험 관리와 업데이트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개발 초기부터 철저한 위험 평가 테스트가 필요하고 운영 중에도 지속적인 유지 보수를 통해 안전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안전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그리고 예방이 최고의 해결책입니다. 이 점을 기억하여 앞으로의 개발 과정에서 위험 기반 접근법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번 강의는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강의에서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